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을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구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論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저 윤웅종은 오늘 21대 총선 구미시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한숨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좌파 정권은 절망의 소리를 무시한 채 법치 파괴, 경제 파괴의 망치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외면한 채 정권 재창출, 검찰 탄압, 정권 비리 감추기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구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위기의 구미 경제를 극복해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민주당 소속 시장을 탄생시켰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구미 경제는 더욱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몰아닥친 경제 한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가 깨차고 들면서 시민들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박정희 없는 구미공단 50주년 행사는 낙동강의 기적을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법이며 절망은 아픔을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법입니다. 희망이 없는 민주당 좌파 정권, 희망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민주당 출신 시장의 구미자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저 윤웅종 건전보수, 혁신보수를 기치로 내건 미래통합당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경제균형, 공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저 윤웅종 총선 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미래통합당 열차에 당당하게 탑승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건전보수, 혁신보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 구미의 낙동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성지이면서 전자산업의 메카인 양질의 토양에 미래 성장을 견인할 씨앗을 파종하고 각부는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산업 세태기를 이겨내고 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구미는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내야 합니다. 핵심대학으로 KTX 구미 유치가 부상했고 정치권은 조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실현되었더라면 KTX는 이미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KTX 구미 국가 공단역을 신설해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구미를 탈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은 구미 경제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하는 하늘길이 될 것입니다. 구미 운도심과 통합신공항, 사업공단과 통합신공항 간의 연계
직항도로를 개선해 막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는 구미의 제조업 성공 모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박정희 관광 프로젝트의 성공 모델로 삼겠습니다. 제조업과 관광산업이라는 맞벌이 산업의 융성 없이는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철강도시로서 융성을 고가했던 미국 피츠버그는 70년대까지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 쇠퇴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94년에는 노동자가 12만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철강산업 도시라는 양질의 토양에 의료와 에너지 정보통신, 첨단 제조, 금융서비스 5개 분야의 씨를 뿌려 경제 융성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구미와 흡산용입니다. 전자산업의 메카이면서 조국 근대화의 성지라는 양질의 토양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 의료기기 부품 소재 산업화, 모바일, 5G, 탄소산업 클러스터, 홀로그램 등 최첨단 분야를 주목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지역대학을 세계적 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구미경제 재건을 위한 정치통합과 시민통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려 시민 여러분이 순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치료의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괴테의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괴테의 생각문화를 포장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 도시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화를 이끈 금속평보다도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적은 구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각, 새마을 테마파크, 자연보호발산지 금호산, 낙동강 기적의 현장 일공단에 세계 최대의 낙동강 기적공단 역사박물관, 박정희 대통령의 출신교인 구미초등학교, 보릿고개 체험장을 확대한 원평중앙시장의 보릿고개 체험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박정희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박정희 관광 프로젝트, 김천 혁신도시의 배후도시 특성을 살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미 IC의 편리한 접근성을 활용한 봉곡동을 김천 혁신도시 배후지역으로, 이모동 3호 사국지역을 항공물류 산업단지로 조성해 통합신공항 배후지역으로, 구미의 원도심을 박정희 관광 프로젝트의 배후지역 등 삼각축으로 상호보완토록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산업도 생물입니다. 생로병사의 생체적 기능과 통일한 것이 산업입니다. 건설기가 있으면 쇠락기가 있는 것입니다. 쇠락기의 시민들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을 안겨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좌파 정권, 민주당 소속 시장의 구미자치시대, 희망보다는 절망, 통합보다는 분열의 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저 윤동, 제가 밝힌 공약 이행을 위해 대학과 기업, 지역 정치권과 행정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시 한번 낙동강의 기적 구미시대 개막, 약칭 구미발전 태스크포스 팀을 프로젝트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 산업화를 견인해온 주인공입니다. 무에서 유, 빈곤을 딛고 부흥 시대를 이끈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낙동강의 기적을 이뤄 제2의 구미 번영 시대를 개막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의 공감 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손 들어주십시오. 네, 경북 국제뉴스 대표 최현입니다. 대표님만 묻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 6번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2018년 구미시장 출마할 때 출마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실격한다고 윤석열 후보 SNS에 거제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실격한다는 얘기가 뭐고 또 지금 출마하셔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참배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박정희와 지금의 박정희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바뀌었는지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적인 단어를 윤석열 후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박정희 대통령은 참 한국 근대를 선구조에 이끄신 분이고 다양한 또 역사적 평가가 교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각으로 평가는 아닐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를 있는 그대로 공과를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전 시장 선거 때는 제가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게 읊으신 기억납니다만은 그런 이제 구미의 어려운 경제 현실 또 젊은 세대의 절망 이런 게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우산화랄까요? 신격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그런 시각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선언문에서 박정희 대통령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 고민에서 나온 하나의 해법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산업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산업화와 기업과 관광산업 두 개가 연계되어서 양축이 골고루 발전되었을 때 도시의 융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미가 그런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변한 적은 없는 거고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신격화이라든지 또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약에 보면 생활 테마파크를 예를 들어 이제 반려견 놀이 호텔을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갖고 계시나요? 제가 시장 선거 때 공약은 새마을 테마공원은 사이언스 과학 박물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이언스 과학 박물관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반려견 놀이공원 포함되어 있는 공약인데 그 당시에서는 새마을 테마공원도 결국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했더라도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마공원 운영권을 둘러싸고 경북도와 구미시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사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언스 박물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은 제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런 지역적인 공약 이런 걸 내세울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발표하지 않습니다만 테마공원은 좀 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전용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우리 앞에부터 먼저 좀 돌리겠습니다. 네, 현재 HCN 새로운 방송 오승훈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 할 때 유승민 대표님은 통합은 없다 선을 이렇게 좀 그었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단일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우선 이제 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기타 정당 후보 간에 단일화 말씀하신 건데 지금 법적으로 미래통합당으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은 당내에서 이제 당내 경선 절차를 거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당 이제 후보 단위라는 것이 이제 당대당 간에 이제 후보 단위가 보통 있는데 어차피 동일한 정당이 됐기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 경선 절차를 확정할 것이고 그리고 공천 기준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통합당의 경선 과정에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해서 그 경선 룰, 공천 룰에 따라서 제가 그 통합당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후보로 다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제 통합이 됐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이 다 총 결집해서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분열해서 정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의 독재를 견제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거기 통합당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공천 기준이 마련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의 후미시각 후보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충족하고 부합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또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공천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KTX 국민국가 공동역을 신설하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출마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KTX 구미역 정차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쉽지가 않다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유 후보님은 KTX 구미역 정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후미역 정차 문제. 네. 후보자들이 이제 급한 출마 후보자들 보고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역사 신설이 정차가 있고. 근데 거기도 안 되는데 구미역 국가 공산력이 가능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가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KTX 위치가 계속 주장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왔었고 그 중에 하나가 구미역 정차는 안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미역 정차 문제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거는 제가 뭐 법적인 이런 걸 판단을 떠나서 제 생각으로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 구미역에 하루 5차례인가 정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구미역 정차, KTX 정차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은 구미역 정차 하루에 4-5차례 정도 될 것입니다. 그거는 가능은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 구미시 자체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난항을 겪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자님 질문 취지가 구미역 정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노선을 새로 신설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추진해서 이루어내는 게 정치권과 또 선출직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미가 국가 내륙 최대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통합신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올 때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KTX 노선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은 의지를 갖고 그 필요성을 설득해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포항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주 지나서 포항까지 가는 KTX 포항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들어서는 그 KTX 노선이 구미산업단지 통합신공항 연결되는 이 노선보다 중요가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해서 KTX 노선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KTX 노선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교통오지에서 벗어나고 구미가 신공항 하늘길이 열리고 철도 KTX 노선이 신설돼서 사통발달 교통의 요지로 구상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인재 유치해서 구미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내 뒷편으로 이제 몇 분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 질문은 계속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 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짧게 모든 분들을 갖다가 질문을 받기 위해 시간상을 좀 후보자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 김주현입니다. 영의정 후보님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윤영정 후보님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많은 기자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윤영정 후보님에 대한 기자가 언론과는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이 차지한 역할이 그 시에서 구미시에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이 유치돼야 되고 또 정치 리더들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용합하고 소통을 참고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취재를 하냐에 따라서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또 지역의 정책이 사실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KTX 노선 기치 문제 나왔다. 이런 여론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언론에서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도 그때 언론이 구미시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언론을 조성해서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언론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언론분들께서 저도 그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국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또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비판 기능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행정부나 정치권과 타협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 역할을 책임을 충분히 수행해 주셔서 국민 발전에 또 지역 사업 발전에 협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서에 의하면은 우리 유 후보님이 유승민 의원 같은 인터뷰를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공천에 힘을 많이 실어줄 것이다라는 소리 들려요. 그래서 본인이 공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좀 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서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 대표님과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이제 공간이 같으니까 문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요. 유 대표님께서 통합 선언을 하시고 불출마 선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지분도 요구하지 않고 뭐 자리도 요구하지 않고 그야말로 대의 종군 자세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공천 과정에 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공천에 뭐 그런 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뭐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통합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한국당 통합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구성해놓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합류한 소수 정당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식 기구이니까 그 공관위 심사에 제가 당당히 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의 장점 좀 더 참신하고 계획적인 그런 보수의 길을 걸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공관위 심사를 통과해서 당당하게 공천을 받고 꼭 후보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몇 분만 낙동강의 공감 역사박물관을 신설하신다고 하시는데 꿈위에 금호선에 올라가면은 이제 역사 비틀 박물관 또 테마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신설 계획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시고 어저께 조금 전에 그 의지만 시면 꿈위 역사 KT에서 정차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 김영건 의원은 여기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현재 거의 다른 신설로서는 모를까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백성동에는 4년 동안 이제 앞으로 통합이 되시면 같은 당에서 활동하시게 되는데 KTX 역사가 꿈이 역사가 꼭 정착할 거라는 걸 4년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님이 질문해 주신데요. 제가 구상하는 그 공간 역사 박물관은 그 꿈이 1공단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그때 보면은 발화점이고 태동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역사 박물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주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전체 산업화의 역사를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꿈에는
1공단의 그 자체 시설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여기에 1공단을 건립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관련된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구미공단이 회동해서 현재 번영계 우연 시점까지 그 과정을 다 담고 또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장 과정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한다면 컨텐츠 부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그 비교 대상을 드신 디지털 역사박물관이나 테마공원의 박물관하고 또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만약 추진을 하게 된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우려는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구미역 정착 문제 다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구미역 정착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장 선거 때 출마해서는 KTX 그 북상 역사를 신설하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KTX의 구미역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나 그 안 자체에서 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미역 정차가 하루에 뭐 4, 5차례 정도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뭐 구미 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미역 정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그 역사나 노선 신설 자체가 또 불가능하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 정차 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왜 지금까지 선출직 지역 선출직 의원이나 시장이 추진을 했는데 안 되고 있을까? 저는 뭐 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구미역 정차라는 이런 편법보다는 진짜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를 만들든지 제가 대안으로 생각해서 북삼의 역을 만들면 산업단지 바로 연결되니까 그걸 대안으로 제시했었고 지금은 노선 신설을 들고 오는 것은 통합신공항 이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합신공항은 규모가 한 200만 평 정도라고 그러는데 인천국제공항이 한 70%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야말로 국제공항입니다. 이거는 뭐 지방의 조그만 국내 공원이 아니고 영남신공항에 버금가는 국제공항이 되기 때문에 KTX 국선이 당연히 그거는 중앙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권에서 통합신공항에 KTX 국선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미를 지나가기 위해서 구미공단역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제 공약이고 충분히 저는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 제 온 힘을 다해서 KTX 노선 신설 꼭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경북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뭐 시장님 후보로 출마하셨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시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행정가적인 그런 리더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 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선언할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결심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불과 2년 전에 시장 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2년 만에 선거 출마하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이 보실 때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선거 나올 때 구미 경제를 살리고 구미를 70만 명, 인구 70만 명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과 꿈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당선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구미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그때보다 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못 살겠다,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했을 때 제가 가졌던 포부 이런 것을 아직 달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내가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과감하게 다시 한번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은 구미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미경제가 침몰하는 그런 수준인데 구미경제 어려운 것이 구미 자체 힘으로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미 혼자 이거 뭐 아무리 용을 써도 구미가 번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좌파 정권이 진짜 독단, 독선 오만에 빠져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뭐 거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준하는 이런 공약들 남발해서 기업들을 내쫓고 경제 침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참여해서 이런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내고 구미 경제 번영을 이룩하겠다. 이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당 활동은 또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뭐 일단 공직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직함 이런 걸 맡지 않았으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바른미래당, 또 새로운 보수당, 또 정당 활동을 통해서 뭐 인권위원장도 맡고 있었고 법률자문위원도 맡으면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죠, 이제. 예. 최대표가 몰아서 열심히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죠. 예. 이것으로서 뭐 질의가 많겠어요. 이거는 자주 사무실 같은 데 이런 거 항상 오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만 짧게 좀. 한국통신의 김정기자입니다. 일단 먼저 법률가로서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우선권하고 불이분가의 그 법적 과실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제 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어떤 양상을 갈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기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주민투표가 끝나서 우선 협상결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되고 있고 국책 사업이니까 법적인 제한 이런 거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돼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뭐 지자체 인접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구미에서 할 일은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